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7월 1일로 도내 지자체와 함께 기초의회 역시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창원 특례시 의회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김익은 창원 특례시 의회 의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함께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기 내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예, 굉장히 바쁩니다. 네, 제4대 창원 특례시 의회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1년 사이에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있었는데요.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주민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간 대면 행사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1년 보내셨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팬데믹이 좀 풀리면서 네. 작년 그 10월 달에 마산 국가축제부터 해서 북면의 소삼 축제, 올 3월 달에는 기내군항제, 그다음에 시민의 행사. 작년에 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6군데 축사를 당길 정도로 네. 전방이 못한 걸 후반기에 이렇게 많이 됐던 기억이 있고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평상시 되면서 접촉 기회도 많이 적고 제가 그 4대 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네. 4대 의회는 이렇게 4년의 임기가 끝나면은 뭔가 앞으로보다는 달라졌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고 네. 평소 이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이 또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작년 1년 동안 1대부터 3대까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지병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고 5번 자료방도 많이 했고 그런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대 의회랑 비교했을 때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의장님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3선 의원으로 재입성을 하셨잖아요. 예. 시의회에 오래 있었고 또 현재는 의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제4대 의회의 특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4대 창원시의 특징은 일 잘하는 의뢰로 네. 거듭나고자 하는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방 의정활동 평가 중에서 그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그 의원의 발의 조례안 제정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창원 이제 1년 만에 79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3대 때 전체가 189건인데 네. 2대 때는 1대 때는 75건, 2대 때는 59건인데 네. 4년에 전 1년 만에 79건 가결됐으니까 그만큼 네. 의원 발의 조례가 많았다는 의정 활동이 열심히 엄청난 했다는 숫자네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시청이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 5번 자료를 파는데 굉장히 침했고 그다음에 그 시정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인구 감축 대책, 전기 자동차 인프라, 골팔구부장 문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통행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찍고 그렇게 지병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말씀하신 일 잘하는 의회에 다가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은 도내 시군의회 최초기 때문에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입하게 되신 건가요? 작년 이제 11월 달에 신앙임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공공기관장 검증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기본 취지가 창원의 공공기관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관장 오는 사람의 또 인문권자가 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게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검증을 안 거치게 되면은 자기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심지만은 거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등 이렇게 세 번의 기관장 인사 검증을 통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쉬운 부분이랑 성과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은 그 제도적으로 네. 그 자료를 갖다가 충실하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충실을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문회를 통해서 보다 조금 불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은 당이라고 이렇게 임명을 또 해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올 9월부터는 그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까지는 시장님하고 협약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기간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자료도 좀 충실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다 더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상기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포구할 때 지역구 예찰 활동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배수구에 이렇게 쓰레기라든가 흙이 이렇게 차여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민들이 또 동참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경북이라든가 충남, 충북, 전주에 폭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지구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일단은 100만 원씩 400만 원 일단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에 있는 배수 펌프장에 가서 네. 예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조금만 하나 실수가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배수 하나로 정비를 잘해라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말을 하고 다니고 있고 왜 개원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기억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일 잘하는 의회,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결국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년간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사대 처음으로 현장 중심의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이래가지고 제시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와서 온바람들 많이 하게 되고 열심히 네. 한 걸로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생 중심의 활동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개원하자마자 석등주상에서 깔다구 유충 문제가 발생했을 네. 때 그 유충을 하는데 시민단체, 학자, 전문가, 우리 의원들 다 참석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원인을 밝히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SO 22000 인정을 받아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지난 여름에 발생한 정어리 때 발생해서 올해는 그걸 발생하더라도 조상 연습을 해서 빨리 처치하고 방법을 알아서 지금 이제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룡산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이번 5월달에 파룡산 주한미군 사격장 확장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 대정부 건의안을 발족해서 공사를 중징시킨 그런 일례도 있고 해서 큰 성과를 그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의회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가 세 가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역할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혹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점수를 평가주면 더 좋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기초 의회 중에서 최초로 네.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인사검증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고 그다음에 5분 자유 발언부터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역할을 견제와 감시를 충실하게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우 활발하게 했고요. 네. 시정질문 의원들이 행정사무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안을 찾고 수정하는 그런 견제 감시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1년간 32건, 3대 의회 때는 4년간에 45건인데 저희도 1년간에 32건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역대 최다로 견제와 집행을 잘하는 걸로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 열정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4대 의회가 하여튼 간에 시민들 눈높이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는 매기지 않으셨지만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예. 네, 또 지금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지방자치 분권 시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 이를 대비해서 4대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화 시대가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역량 강화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법 안에 단체 장애할 수 있는 거하고 의회법이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네. 분리해서 지방정부법과 지방의회법을 분리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안 되는 그렇게 소속이 안 되는 분리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 지방의회법 제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는 예산권과 조직권이가 있는데 저희 지방의회는 예산권과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견제와 감시가 잘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혹을 논의해서 그 밑에 실무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대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네. 지방의회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적극 제가 또 차은택시 의장이면서도 경남 시군 의장협의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시군 의장협에 올라가서 이 뜻을 잘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창원시 의회는 트렌드에 맞춘 연구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에는 그 도시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네. 다른 시도의 도시발전연구에서 창원시에 전망할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정책연구회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탄소 중립, 그다음에 그 실생활에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동 연구회는 마을 공동체와 도시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연구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또 청년정책 연구회도 있는데 청년 연구회는 창원시를 떠나는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정해야 될지 뭐 그런 걸 연구해서 청년들이 창원시를 안 떠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미래 일자리 연구회는 창원시의 미래 일자리를 뭘 하는 게 인구를 늘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네. 미래 일자리 연구에도 더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큰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지방 의정 대상에서 수상을 하셨죠. 네, 일단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떤 상을 받은 겁니까? 네, 그 진해영 의원이 대표위원 미래 일자리 연구회는 네. 2023년도 지방 의정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 그 지방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네. 지방 자치 발전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받을 뿐만 아니고 네. 전국 220개 기초의회 중에 6개 의회만 상을 받은 아주 큰 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활동을 결과로서 미래일자리 연구회가 미래 인재를 위해서 어떤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할지 기대하고 있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4대 창원시 의회는 개원 당시에 여야 협치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었는데요. 창원시 의회가 말하는 협치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의원이 국민의힘이 27명이고 네. 민주당이 18명입니다. 다수결 원칙을 가자면은 국민의힘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게 여야 협치 차원에서 저희들은 원내대표와 다양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정위원장도 6대4로 제가 배분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모든 면에 좀 6대4로 배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발목을 잡거나 우리 국민이 발목 잡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야 협치 부분이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치 다양성 차원에서 네. 제도적으로 교섭단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면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의장님은 창원 의대 유치 범시민 추진 및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원래는 7일까지 30만 목표로 지금 네. 서명운동을 받고 있었는데 6월 달에 이미 30만을 돌파했고, 지금 현재 범위도 창원시에서 경남도로 넓혀가지고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셨네요. 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꼭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요즘
앞에 그 5아이가 응급실을 이렇게 5군데 돌다가 결국 사망한 그런 실례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 열악한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이번에 꼭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의과대학 유치를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유치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지역에서 창원이 최적지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창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전국에 100만 넘는 도시 중에서 의대가 없는 도시는 유일하게 창원만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의대 정원 수, 의사 수, 그다음에 의사 배출 수 전국 평균이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한민국 시군자치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해서 제가 제안해서 창원 의과대학 설립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거든요. 전국 의장들이 왜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100만이 넘는 창원에 의과대학이 없는 거는 참 이게 너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100%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의과대학이 설립됨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을 안 떠나고, 그리고 관련 또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정주 육기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질병 시대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창원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네. 이제 1년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여러 현안들이 많이 좀 떠오릅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나섰고 좋은 일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면서 힘을 모으고자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의회를 더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는데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창원 특례시의회는 주민 여러분들의 길을 경청하고 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삶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회는 지역민을 위한 집행부의 견제자라는 점에서 볼 때 시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왕관의 무게는 한없이 엄중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왕관의 무게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며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반드시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익은 창원특례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